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하다라는 말을 칭찬으로 해왔죠. 그런데 요즘 착하다라는 말 들으면 어떠신가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착하다 하면 뭔가 뿌듯하고 네. 아, 내가 잘 살아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네. 나이가 좀 먹고 때가 묻어서 그런지 네. 저한테 착하다 이런 말 하면 뭔가 의심스럽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구나. 나한테 뭔가 지금 팔려고 하나? 뭔가 믿음성이 좀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전엔 칭찬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칭찬 받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뭔가 요즘에는 뭔가 착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그런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해졌어요. 왜 우리 그런지 명선 씨 모르겠어요. 엄청 착하잖아요. 더 선배님. 네. 칭찬인 거죠, 선배님. 네네. 참 착한 것들이야. 아니 이게 사실 왜 기분이 안 좋지? 아니, 그러니까 착하다 그러면 되게 좋은 얘기였던 게 맞고 당연히 맞아요. 착한 게 좋겠죠. 네. 그런데 충청도에서는 그 상대방을 좀 약간 돌려서 좀 나쁘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걔가 참 착하긴 한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착하긴 한데 그 뒤에는 이제 또 나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전에 뭔가 이제 좀 뭔가 이제 복선을 좀 깔아놓는 거죠. 그만큼 요즘은 뭔가 좀 나쁜 의미로 좀 쓰인다. 그리고 내가 너무 착하면은 손해를 볼 것 같은 맞아요.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 그건 죄송한데 저희가 그 얘기 했잖아요, 둘이. 네. 아, 그래서 전 충청도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네. 아, 얘네들 착하긴 한데 이런 게 문제예요. 맞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손해다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고 일부러 악하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동국대 김성철 명예교수님 모시고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죠.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거꾸로 제가 한번 그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손해볼까 해갖고 한번 따져봤는데 네. 일을 못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아, 얘가 착하긴 한데 말이야. 아, 그렇지. 착하긴 한데. 지용승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놈이 누굴까요? 그 가장 악을 마음껏 발휘하는 놈. 극악무도한 그런 얘가 이제 라이언킹이 됩니다. 다른 생명체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최고의 고등 문명을 이룩한 비결은 바로 선에 있어요. 남과 협력이 있습니다. 아주 뼛속까지 착해야지만 나한테 행복이 옵니다. 물론 영원히. 반갑습니다. 동국대 명예교수 김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을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착하게 선하게 생기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착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착하다는 얘기는 남들한테 많이 들었고요. 네. 저도 가끔 얘기 끝에 내가 참 착하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스스로. 스스로 착하다 얘기가 힘든데. 교수님, 그러면 착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기분이 어떠세요? 약간 상대가 누가 따라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뭐 어릴 때는 다 좋아하죠. 착하다면은요. 머리도 쓰다듬고 하면서 우리들이. 근데 이제 나이 든 다음에는요. 진짜 이게 진짜 착한 건지 아니면은 나를 뭐 이용하겠다는 건지 이렇게 또 다시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착하다는 말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게 진짜 좋죠. 그러나 회사에서는 그런 말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못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아, 얘가 착하긴 한데 말이야. 그렇지. 착하긴 한데 일은 뭐 별로다. 이런 의미니까. 저 착할 손자인데 어떡하죠? 네, 큰일 나네요, 오늘. 착할 손자인데. 이름 바꿔야 되나요? 네네. 보통 이제 우리 뭐 흔히 그런 얘기 합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거꾸로 제가 한번 그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손해볼까 해갖고 한번 따져봤는데 이것도 실제 그냥 뭐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인간 사회, 그러니까 인간입니다, 인간. 아주 크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착함이 뭔지, 선이 뭔지, 악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그 있는 그대로 한번 통찰을 해보고요. 제가 불교학자이기 때문에 약간 그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연기법이라 얘기를 합니다. 연기법. 모든 게 얽혀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홀로 존재하는 건 없다. 그러니까 선악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선도 악도 없어요, 세상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인간사이기 때문에 선악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악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이런 얘기와 함께 그러니까 섞어서 또
또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론만 말을 하면은요, 그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주 뼛속까지 착해야지만 나한테 행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착하게 살면 손해 볼까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 네. 그 여러분 이제 착한 거 반대가 이제 악한 건데 착하지 않은 거. 흔히 이제 착하지 않은 사람을 예를 들을 때 이 조폭을 얘기 많이 합니다. 조직폭력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조직폭력배 가운데 조폭 가운데 조폭들이 문신 많이 하죠. 네. 근데 어떤 문신 하면은 무서우세요? 용문신. 용 막 몸 전체에 상반시대다가 저는 제일 무서운 조폭이요. 네. 글자가 일단 틀렸어.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놨어. 정답입니다. 정답이요? 딩동댕. 글자도 몰라. 그럴 것 같아. 예. 봤어요. 근데 이제 착하게 살자가 아니고요. 철자법이 틀렸던 맞아요. 착하게 살자. 네네네. 네.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하루 종일 악한 행동만 하는데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착하게 살자. 근데 무식해요. 그래서 가장 무섭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네요. 제가 이제 착함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조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보통 착하게 살면 손해 본다는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옷을 입고 있고요. 뭐 신발도 있고 탁자도 있고 종이도 있고 안경도 쓰고 있고 한데 여러분 주변 물건 가운데 내가 직접 만든 거 있나 한번 따져보세요. 찾아보세요. 직접 만든 거. 안경, 모자, 없죠. 의자. 제 주변에요? 네. 직접 내가 만든 거. 글쎄요. 집에서 밥을 먹으려도 쌀, 그것도 다 농부가 다 지어서 또 슈퍼에 가서 사오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보니까는 내가 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인간이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은요, 실제 생물학에서는요, 인간하고 짐승하고 똑같이 그냥 동물에 속합니다. 식물, 동물 할 때 분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오장육부 똑같이 갖고 있고요. 네. 오리든지 강아지든지 뭐 말이든지 소든지 돼지든지 아니면 사자나 코끼리나 또 하나가 이제 먹이 먹고 살고 또 하나가 교미에서 새끼 낳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짐승 아닌 것처럼 이제 그렇게 가장을 하고서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 멋지게 하고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짐승들이 야생 짐승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얼핏 보면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든 짐승을 그 입장에서 이렇게 볼 경우에는 어떤 야생 짐승이든지 고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이 살해 공포하고, 그러니까 내가 살해당할까봐 또 하나가 굶주림의 고통이에요. 그렇죠. 배고픈 거하고. 왜 살해당할까요? 왜 내 몸이 먹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고기이기 때문에. 약육강식이라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몸도요 그냥 고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야생동물일 경우에는요, 남의 고기 먹고 살고 자기 몸이 고기가 됩니다. 남의 먹이가 됩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놈은 잡아먹고 나보다 강한 놈이면 잡아먹힙니다. 아주 순식간에. 이게 보통 동물의 세계인데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의 동물을 잡아먹고만 살지 먹히지가 않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하루 종일 뭐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뭐 아침, 점심, 저녁 때 딱 세 끼 밥을 먹는데 많아봤자 먹는데 그때 이제 혹시 애인 있으세요? 애인 있으시면은 나중에 사랑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멋진 호텔 레스토랑 가가지고서 그 다음에 음식을 시켜가지고서 고백을 하는데 남의 허벅지 썰면서 고백합니다. 뭘까요? 비프 스테이크.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행복이 아니에요. 생명의 세계에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거 당연하지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데 사람인데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인간 태어나야지 하고 작정하고서 들어온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요새 TV 프로 가운데 뭐 어쩌다 어른 이런 것도 있지만 어쩌다 인간입니다. 얼떨결에 인간이에요. 태어나 보니까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로또입니다. 로또 생명의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인간인 게 당연한 것 같지만은 그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는 인간이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전혀 못하지 않은 똑같은 생명체, 목숨이 있고 이목구비가 있고 오장육부 있는 생명체를 보면은요. 참 비참하게 짝이 없어요. 왜? 남의 고기 먹고 살다가 항상 이제 자기가 먹이가 될까봐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전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만 다른 종이 잡아먹어도요 크게 해외 토픽이 나옵니다.
네. 가끔 인도에서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었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거 가만 놔둬요? 가만 안 놔둡니다. 온 마을 주민이랑 군대 경찰이 와가지고 총 들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8억 인류 가운데 한 명만 다른 종이 해쳐도요 가만 안 놔두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그런 그 어떤 동물성을 갖고 있는데 이 최강의 포식자예요. 최강의 포식자. 그렇죠? 근데 이제 보세요. 실제 호랑이든지 사자랑 우리가 속된 말로 맞짱을 뜰 때 무서워요. 못 이기죠. 걔들은 이빨도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발톱에다가 힘이 엄청납니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실제 근육의 힘이든지 이빨이든지 발톱은 참 심지어 멧돼지만도 못합니다. 호랑이 사자는 저리 가라 하고요. 그건 뭐 너무나 무섭고.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놈들을 우리가 함부로 능멸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문명의 힘이에요. 네. 문명.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보면은 극악무도한 라이온킹 진짜 무섭게 생겼습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 보면은요 그 사자를 우리가 잡아요. 맞아요. 아프리카 뭐 세렝게티 초원이든지 갔다가는 사자가 나타나도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맞아요. 심지어 저는 케냐에 갔는데 네. 그 사자 보려고 네. 집잘 타고 막 돌아다녔어요. 일부러 그렇죠. 네, 보려고 전혀 겁내지 않고요. 근데 그게 문명의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명, 내가 이제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 지금 뭐 책상, 종이, 안경, 모자, 뭐 옷만이 아니고 이런 무기 같은 거, 이게 전부 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남이 만든 겁니다. 근데 남이 만들 경우에 혼자 자기 대에 태어나서 철광석을 캐가지고 그걸 용광로에 넣어가지고서 철을 녹여서 총을 만들고 폭탄도 만들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뭘까요? 그게 몇만 년 동안 계속 지식 정보가 누적이 되면서 그 다음에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말해 문명은요, 내 혼자 힘이 아니고 사회에서 사회성 때문에 인간의 사회성, 남과의 협력에 의해서 누적되는 게 바로 문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된 정보를, 내가 알게 된 기술을 후대로 전수하면서 이게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강력한 최강의 포식자가 된 것이 인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짐승이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짐승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놈이 누굴까요? 라이온 킹이에요. 라이온 킹. 사자, 호랑이. 그렇죠? 숫사자 중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라이온 킹, 뭐 여러분 디즈니랜드에서만 워트 디즈니가 만든 라이온 킹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말고요. 그건 너무나 순하고요. 진짜 그 숫사자일 경우에는 어떤 상호품을 가져야지만 거기에 올라가냐 하면은요. 그 가장 악을 마음껏 발휘하는 놈, 극악무도한 그런 종, 얘가 이제 라이온킹이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나눌 경우에 여러분 선악할 때 선악의 기준이 불교에서 보통 계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5개라고 해서 이제 착하게 살갈 때는 다짐을 할 때 5가지 기를 받잖아요. 살도 음망 음주인데 살생하지 않겠다 앞으로 도둑질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삿대는 음행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거짓말 망하지 않겠다. 술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악의 기준인 5가지 가지고서 비교를 이제 한번 해보면은요. 이 사자 같은 경우에 말을 못하니까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건 빼요. 그 다음에 술도 안 마시니까 빼요. 앞에 3가지만 비교합니다. 누가 라이온킹이냐 하면은 살생을 가장 아주 능숙하게 하는 놈이에요. 제2인자가 누가 이제 자기의 지위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덤비면은요, 그냥 죽여버립니다. 싸워가지고서. 그냥 물어 뜯어갖고서. 그 다음에 사음, 음행도 어떻게 돼요? 가장 많은 음행을 하는 게 라이온킹이에요. 그 왕좌에 오른 라이온킹이 제일 참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암컷들을 하고 짝짓기. 근데 그냥 짝짓기가 안 된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새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숫사자의 그 새끼들, 암컷이 키우기 있죠. 다 죽이죠. 새끼들을 다 먼저 죽인대. 죽이고. 그러니까 새끼가 있는 암사자는요, 교배 안 한답니다. 그 키우기 위해서 막 덤빈답니다. 그래서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새끼 숫사자, 그 다음에 교미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된다면은요, 이야, 진짜 흉악무도한, 극악무도한 아주 그냥 이제 입에서 막 쌍시옷 이렇게 나오는. 그 다음에 도둑질을 어떻게 돼요? 그 뛰어가서 무슨 사슴 노루 같은 거 잡아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자가 잡아온 사슴이 있어요. 그거 뺏어 버립니다. 넌 그거 먹어 나 또 노동하러 갈게 이렇게 안 합니다. 도둑질을 가장 잘하는 놈.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선악 기준으로 본다면 인간의 선악 기준으로 본다면은 가장 극악무도한 게 라이온킹이에요. 그래서 이게 악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악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사에 선악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악도 있지만 악은 최소한의 악은 필요합니다. 내가 밥 먹는 거 이거 악이에요.
밥을 먹는데 파리가 날라와요. 쫓죠. 그분 배고프신데 그걸 갖다가 막 매정하게 쫓아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악의 사실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 악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생존하지 못합니다. 밥도 먹지 말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뭐 있으면 다 남 족보해야지 되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인간이 다른 생명체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최고의 고등 문명을 이룩한 비결은 바로 선에 있어요. 남과 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지식을 남에게 전수하고 후대에 전수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문명의 이기를 같이 나눠 쓰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그런 정보가 전달되다 보니까 정보의 누적이 돼가지고서 고등 문명을 일으켜가지고 지금은 뭐 달나라 로켓까지 가고 로켓 타고서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인간사의 선의 협력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이 무언가 할 때 우리가 악은 뭐 나를 생존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선은 우리를 공존하게 해가지고 아주 문명을 이룩하게 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어갔고요. 이렇게 선과 악은 그러니까 본질은요, 하여간 개체성과 사회성이에요. 이제 한번 상상 실험을 해서요. 여러분 그 ET 뭐 외계인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저 별나라에 생명체가 살았는데 비행 접시를 타고서는 지구까지 왔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갔고요. 이럴 경우에 그 비행 접시를 그 ET가 자기가 혼자 만들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네. 모든 ET도 다 생명이기 때문에 생로병사합니다. 목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불과 100년, 200년 동안에 뭐 땅을 파서 철광석을 재련해갖고 비행접시 만들어서 그냥 여기까지 날라오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ET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생명체 가운데 고등생명일 경우에는요 반드시 사회성이 있어야지 돼요. 어떤 한 개체가 터득한 배운 그런 지식 정보를 갖다가 다른 개체가 나눠가지고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누적이 돼야지만이 그런 고등 과학 문명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꼭 인간만이 아니고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하여간 서로 협력하는 존재만이 가장 뛰어난 문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한다면은 내가 사실 지금 태어날 때 인간이 돼야지 하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쩌다 인간, 얼떨결에 인간인데, 야 다행이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밑에 있는 뭐 강아지든지 쥐든지 뭐 첨새든지 이렇게 태어나와요. 만약에 윤회한다면은 뭐 윤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존재일 경우에는 공포가 두 가지예요. 공포가 그러니까 고통이 뭐냐면은 이제 배고픔의 고통하고 그다음에 다른 생명이 나를 잡아먹을까봐 무서운 공포가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를 가끔 씁니다. 시집도 하나 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시입니다. 자칭. 타칭이 아니고. 근데 제목이 억울한 누명이라는 책인데 그 시도 제목이 대표시예요. 억울한 누명이에요. 억울한 누명 썼다. 언제 쓴 거냐 하면은 이 시내가에 가니까 시내가 거기 송사리 뭐 피라미 막 가죠. 이제 이 참 맑은 시내가에 그 구경하러 갑니다. 여기 물고기 있나 하고서. 근데 가까이 가니까는 다 도망가요. 누명 썼습니다. 나는 그냥 보러 갔는데 잡으러 갔는 줄 알고 다 도망갑니다. 그렇죠? 참 억울합니다. 난 참 착한 마음에 갔는데 그래서 이놈들이 나한테 누명 씌우는구나.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길고양이 가끔 만나죠? 그럼 이렇게 보다 도망갑니다. 이것도 억울한 누명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어리버리하게 가만히 있다가는 잡아먹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습이 돼가지고서 그게 이제 조건반사 같이 돼갖고 뭐 무조건 반사일 수도 있고요. 어쩔 수 없죠, 그들도. 예, DNA 속에 각인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빨리 도망간 그런 동물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런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동물들은 누가 날 해치지 않을까라고 겁에 떠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적 있어요? 누가 나 잡아먹을까봐 이렇게 길 가다가 무섭고 한 적 없죠? 평생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윤회한다고 할 때, 얘가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날지 않을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또 태어난다고 할 경우에 어떤 사람이 또 인간이 될까요? 사회성이 있는 사람만 인간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뼛속까지 있어야지만 진짜 착해요. 착한 체 하는 게 아니고 이러면 또 그런 우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치가. 여러분 지금 이 강의 끝나면 어디 가실까요? 가고 싶은 데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다음도 똑같아요. 가고 싶은 데 갑니다. 저는 봉사활동 하러 가야 되거든요. 예, 제가 박수입니다. 바로 좀 스케줄이 봉사활동 있어요. 갑자기요? 예? 갑자기 늘 하던 거라 가지고. 이게 이제 설입니다. 회의가 있는 봉사거든요. 페이가 있는. 페이가 있어요. 대개는 어릴 때 선해요. 맞아요. 그러다 점점 사춘기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약해집니다. 보니까는 이제 힘의 세계에 투쟁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생명의 세계에서 우리가 다른 생명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고 살 수 있는 행복을 그런 행복을 갖다가 준 비결은 선이었구나. 사회 속에서의 남에 대한 배려. 이게 그 몸에 배는 존재만이
외계에 무슨 ET든 혹시 있다면은 그다음에 인간이든 간에 공통점이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냥 현대 그냥 일반 국가에서도요. 선진국은 법치 국가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법 안 지키죠. 법을 또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이건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보안 여러 가지 그 안전에 대해서 많이 칭송하잖아요. 네.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나라가 아주 급격하게 아주 세계 1등국으로 올라갑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싸워도요 그냥 안 해요. 법대로 하자 그래요. 다. 법대로 합시다 뭐 이러지. 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 준법 정신 이런 것들이 문명의 비결이다. 문명 또 어떤 선진국의 어떤 토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착하게 살 경우에 손해 본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가? 근데 보니까는 그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격언 같은 걸 보면은요. 자업자득 착하게 살면은 뭐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 받는 게 행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보통 뭐 적선지가 필유 여경, 선을 쌓은 집안에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그러니까 꿋꿋하게 착하게 살면은 인생 후반기에 행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어느 집안이든지 간에. 이게 다 보면은 몇천 년 동안 인간 사회를 관찰하신 성인들, 이제 그런 정보가 누적이 돼가지고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그러니까 선한 분들이 있어요. 예. 보면은요 말년에 잘 됩니다. 그게 있습니다. 악한 분들이 있어요. 그때 잠깐 하다가 반드시 나중에 아주 배가 망신합니다. 권선징악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권선징악이 있죠. 예, 예. 그게 뭐냐 하면은 뭐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선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모든 게 잘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 이건 왜 그럴까요? 왜? 착한 사람이 왜 잘 될까요? 보통 착하면 다 손해본다는 얘기를 하는데. 착한 게 밝혀지면 보통 돈줄 내준다고. 네. 요새 그런 말 나옵니다. 네. 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 네, 막 너무 도와주고. 착하면은 혼줄이 아니고 돈줄 내준다고만 불러간다는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걸 느끼니까. 맞습니다. 착하게 그렇죠. 하니까. 실제 느끼기 때문에 경험상 한참 지나고 보니까 역시 착한 게 옳구나 하고 압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봤는데 여러분 지금은 또 프로이드 아세요? 프로이드라는 심리학 정신분석의 철학자. 창시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무슨 어떤 상당한 심리든지 이런 식의 어떤 심리 학의 그 원조라고 그 이론을 갖다가 처음 만드신 분 이렇게 얘기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신치료가 최면술이든지 이런 걸 썼는데 그게 아니고 무의식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사람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방식을 개발한 분이 프로이드인데 지금 한 1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라는 분이 우리의 성격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걸 뭐 사이코 다이나믹스 정신역동학, 프로이드의 정신역동학에서 우리의 성격은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3단계로 되어 있다, 3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슈퍼 에고, 슈퍼 하면은 초 위에 올라가 있는 에고는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에고, 이드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말을 붙였지만은 쉽게 풀면은요, 우리 마음 속에는 초자가 있는데 이것은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선악할 때 선을 갖다가 행하게끔 하는 그런 감시자. 이게 초자입니다. 자아에 의해서 감시합니다. 나를 갖다가 내가 착한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드는 본능은 악이에요. 여러분 먹이가 그냥 돼요. 남과 경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먹냐, 네가 더 많이 먹냐. 성도 마찬가지예요. 종 내에서의 경쟁이에요. 이걸 성선택, 먹이는 자연선택, 찰스 다윈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이와 섹스에 대한 추구, 이건 악이에요. 악의 뿌리. 물론 법을 어긴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모든 악의 원천은 이제 그 바로 이 성욕과 식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걸 보통 뭐라 부르냐면 번뇌 중에 탐욕이고요. 그걸 갖다 성취하려는데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 분노가 납니다. 분노. 그래서 탐욕과 분노가 다 원천은 먹이와 섹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악이고, 그러니까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조절자가 있다. 에고가 이거 조절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법도에 맞게끔 나의 본능을 실현하는데 그걸 갖다가 노골적으로 할 경우 잡혀가니까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서 어떤 성취를 해가지고서 그다음에 음욕을 성취하고 뭘까요? 멋진 이성과 결혼하고, 그렇죠?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뭐가 많아지면은 그렇죠. 가진 게 많으면은 그 다음에 이성도 좀 올라가잖아요. 흔히 속된 말로 얘기하듯이 이런 것들이 다 실제는 목적은 본능 악인데, 근데 이제 사회 법도에 맞게끔 양심에 맞춰가지고서 어긋나지 않게끔 그걸 실현하게끔 만드는 게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민한 조절자 이들을 실현하게 하는 초자의 감시망을 피해가지고서 감시에 걸리지 않게 이걸 에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만약에 요거를 약간 예를 들면요. 네. 어린아이가 엄마 몰래 PC방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수님. 그렇죠. 그랬을 때 초자는 가면 안 돼. 그렇죠. 엄마한테 혼날 거야. 요거고 이제 뭐 저 단계는 이제 조금만 하고. 이제 아니야 이제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는 엄마한테 거죠. 허락을 맡아야 되나? 약간 이렇게 조절하는 거고 이드가 나 그냥 갈래. 약간 몰래 이런, 갈래. 몰래 가서 그냥 에이 또 이렇게 알죠 이렇게 놀아야지. 자리주삼 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30분만 하고 오는 건 어때요? 그거는 조절 30분 조절한 거 아닐까요? 그걸 진짜, 잘 맞아요. 알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예를 제가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번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악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대에서 올라온 어떤 충동을 갖다 실현했는데 보니까 초자에 걸려요. 이럴 경우 양심의 가책을 낍니다. 이럴 경우에 나중에 양심이 자기를 처벌한대요. 이게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정신분석학에서 초자의 자기 처벌, 셀프 퍼니시먼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고 당하는 거, 나를 피해는 그 술에 막 고주망태가 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죄책감이에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그 쉬운 예가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 그 이제 문학가의 소설가의 책 중에 죄와 벌이 있죠. 그 전체 내용이 초자와의 자기 처벌이에요. 뭐냐면 전당 노파를 라스콜니코프라는 그 대학교 아주 우수한 대학생이 너무나 배가 고파요. 가난하고. 근데 전당 노파는 사악하고 그냥 막 진짜 악질이고 이런 여인인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 여인의 목숨을 끊어갖고 내가 가질 경우에는 사회에 더 이익이 될 것이다. 옛날 영웅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많이 죽이고서다. 이 좋은 일을 하지.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 도끼 들고 들어가서는 죽이는데 그 다음에 완전은 번지 없는데 아무도 안 봤거든요. 근데 형사가 지나가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날 미행하는 건가 벌써 알았나 이러면서 막 겁에 질려가고 삽니다. 식은땀 흘리고 막 헛소리하기도 하고 이러다 결론은 마지막에 자수합니다. 누가 그걸 본 것도 아닌데 이게 양심의 자기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뭘까요? 양심이 그냥 자수해서 그냥 감옥에 가게 만들어 갖고 나를 갖다가 내가 그 벌을 미리 받는 겁니다. 이러면 편안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는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DNA 속에는요. 약간 그 이제 그렇게 문명을 이룩한 그런 사회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어긋나는 일, 그러니까 남과의 관계에서 남을 해치는 일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요. 굉장히 죄책감이 시달립니다. 이거는 뭐 배워서만이 아니고 DNA 속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어긋나는 일을 했을 경우 왜냐하면 그런 종자만이 지금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간 사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적자생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존재는 속가내게 됐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그러니까 몇만 년 동안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악행을 했을 경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나중에 자수해도 되고 아니면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요 사고를 친답니다. 그래서 괜히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동차에 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불행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 정신분석에서는요 그게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처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는 정신병이다까지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불행이 없으려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돼요. 뭘까요? 착해야지 돼요. 여러분 착해야지만 떳떳하기 때문에 나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무의식에서 우리 행동할 때는 의식 갖고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무의식으로 행동해요. 무의식. 의지는 무의식이에요. 의지는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전혀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혹시 내가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일을 했죠. 이럴 경우에 그때 종교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참회. 기도. 백발참회든지 해가지고서 그냥 남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고백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참회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다. 막 진심으로 이럴 경우에 그때 이제 참회가 성취된답니다. 한참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한참 진심으로 기도할 경우에 이때 이제 종교든지 그 불교의 법당이든지 뭐 카톨릭은 뭐 고해성사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죄를 갖다가 다 참여할 때 그때 그게 편안해져 갖고 나의 미래를 불행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착하게 살면은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기는가? 악하게 살면은 왜 나쁜 일이 생기는가? 얘기를 했습니다. 착하게 살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악하게 살면은 셀프 퍼니시먼트예요. 자기 처벌을 합니다. 그럼 거꾸로 착하게 살 경우에는 셀프 리워드 보상, 자기 보상. 내가 선하게 행동했어요. 그럼 반드시 나를 갖다가 무의식이 나를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을 기로에 섰을 때 미래는 몰라요. 그렇지만 무의식에서 대충 알아요. 그럼 좋은 쪽으로 나를 몰고 와서 앞날이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광보에 대해서 특히 불자분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여러분 살다가 무슨 일 당하죠? 아유, 내 팔자야 하죠? 네. 아니면 이거 업보다 얘기하죠? 네. 네. 그거 큰 잘못입니다. 그 업보는요, 우리가 사는 고통 가운데 한 8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업보와 무관합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다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전부 다. 그래서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불전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모든 게 다 업보다 하는 건 외도예요. 불교 말고. 불교 이해 종교에서 모든 게 숙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광보, 딱 철저하다, 과보. 고통이 온 것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원인이 뭐냐 하면 전생에 무슨 업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불교 바깥에 자인하교 일 경우에. 그래서 미리 사소고생을 해가지고 고행을 해가지고서 그걸 씻어버려야지만 해탈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업보는 좀 잘못됐다. 예. 그러면 모든 건 이게 다 부처님 뜻이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요. 그냥 말은 참 멋있는 말이고 참 예. 신앙심 깊은 말이지만은요. 무의미한 말이에요. 예. 서양 그 불교학자들 얘기가 가장 합리적인 종교. 그 다음에 분석적 종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맹목적 믿음 이거 절대 부정합니다. 심지어 불교에 대해서도요. 일단 가르침을 들으면은 내가 따져봐야지 돼. 이게 맞는지. 근데 그걸 문사수 이렇게 해요. 들었으면은 따져보고서 그렇겠구나 하면은 그때 실천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맹신에 대해서 심지어 불교에 대한 맹신도 다 부정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네네. 자, 한번 그 두 가지로 얘기할 텐데 불전에 근거한 이해. 밀린다 왕문경. 밀린다 왕은 밀린다 왕이라고 그리스 출신의 황제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예. 이분이 기원전 한 300년 전쯤에 기원전 인도의 그 인더스강까지 이렇게 침공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그 페르시아를 다 점령을 해가지고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때 장군들을 떨어뜨리고 와요. 이 장군들이 왕이 돼요. 각 지역에. 그 중에 하나가 밀린다 왕이에요. 밀린다 왕. 근데 그리스 철학의 아주 정통한 철학자 왕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불교를 접한 다음에 의문이 생겨가지고서 나가세나라는 스님하고 토론한, 그러니까 질문하면 답변하고 한 그런 경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밀린다 왕문경에서 얘기하는 고통의 원인 8가지가 이게 나가세나 스님의 그 답이 아니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초기 불전에 원래 살아셨던 그 가르침에 보면은 저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 종류가 8가지가 있다. 첫 번째, 위장내 가스의 과잉. 이게 뭘까요? 속 쓰리고 막 위장병 걸렸을 때, 이거 업보구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집의 과잉 뭘까요? 황달이 누렇게 왔어요. 전생에 무슨 죄를 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술 먹었든지 지금 얼마 전에 그냥 그래갖고서 그렇게 걸린 거지. 간이 막 강경화가 됐다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다 원래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업보가 아니고. 가래 과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아마 결핵 같은 거 이런 것 같아요. 결핵. 그래서 몸 건강하게 안 하고 페인처럼 막 이러다 보니까 이 가래가 생긴 거지. 이제 그래서 업보가 아닙니다. 또 아니면 전염병이 돌든지 이거는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들 3가지의 화합, 또 계절의 변화. 그러니까 계절이 뭐 추워지고 더워지고 할 때 얼어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너무 더워서 이제 뭐 일사병 걸려 죽기도 하는데 업보와 무관하다 얘기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 2012년인가 동남아에 쓰나미가 일어나갖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맞아요. 스리랑카 뭐 해서는 뭐 그때 한 20만 명, 뭐 엄청났어요. 그게 업보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계절의 변화든지 이런 자연재해죠. 자연재해입니다. 네. 물론 업보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다 그냥 쓰나미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불규칙한 섭생. 자기가 막 굶었다가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하다 보니까 잘못 먹어갖고서 병 생기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업보랑 무관하다. 또 심한 상해. 갑자기 돌이 굴러갖고 이제 내가 다쳤어요. 이런 경우도 내가 죄가 많아갖고 뭐 이런 걸 당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업보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보았듯이 8가지 조항 중에서 하나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업보구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갖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또 지금 이 힘든 일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연구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거를 현대 논리학적으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여러분 3단 논법 아시죠? 네. 네, 너무 쉽죠. 너무 제가 쉽죠. 또 전문가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교수님한테 넘길 테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참 잘 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할 수 없어요. 네. 아시나 모르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아마 누구나 아실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게 이제 3단 논법의 가장 쉬운 얘기인데 그 3단 논법 가운데 가정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있어요. 가정문. 영어의 if. 만일 뭐뭐라면. 그래서 이제 이런 3단 논법입니다. 그 대전제, 큰 전제. 만약에 저것이 고양이라면 고양이, 뭔가 검은 게 있어요. 고양이라면은 저것은 동물이다. 맞아요? 그렇죠. 고양이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대전제예요. 근데 여기에 뭐뭐라면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문의 3단 논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문의 앞에 쪽을 전건, 뒤에 문장을 후건 이렇게 부릅니다. 뭐뭐라면까지가 전건이고요. 근데 실제 가서 보니까는 저건 동물이 아니에요. 그냥 바위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당연히 고양이가 아니죠. 그렇죠.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시커멓게 뭐가 있는데 저것이 고양이라면 저건 동물이다. 근데 보니까는 바위에 아예 동물이 아니구나. 고양일 리도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조건문으로 이루어진 3단 논법 가운데 올바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것이 고양이라면 저건 동물이다. 근데 보니까 저게 동물이에요. 아, 그럼 저건 고양이구나. 아, 그건 틀렸네. 이거 틀렸죠. 저것이 고양이라면 저건 동물이다. 근데 가서 보니까는 진짜 동물이구나. 그럼 고양이예요. 아니죠. 왜 동물 중에는 개도 있고 쥐도 있고 토끼일 수도 있고. 토끼일 수도 있고. 껌했는데 보니까 쥐예요. 고양이가 아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후권 긍정의 오류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참 많이 범합니다. 이런 오류 갖다가. 근데 이제 인과응보에 대해서 똑같이 범하는 거예요. 자, 나쁜 짓을 하면 처벌의 고통을 받는다. 어릴 때 나쁜 짓 하면은 막 야단 맞고 종아리 맞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가다가는 탁 고통받았어요. 아이고, 이거 엇보구나. 뭔가 나쁜 짓 해봤다, 내가. 그건 아니지. 아니요, 근데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가. 아니, 어머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좀 그런 거 믿어요. 그렇죠. 네, 조금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는 뭐가 안 되면은요, 야, 이게 내가 뭔가 업을 줘 갖고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을 망쳤구나, 망쳐지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보세요. 나쁜 짓을 하면 처벌의 고통을 받는다. 이 조건문이죠. 근데 지금 고통을 받아요. 갑자기 고통이 왔어요. 내가 나쁜 짓 했었구나. 이게 뭐예요? 후권 긍정의 오류예요. 아까 봤듯이. 맞네요. 만약에 저것이 이 고양이라면 동물이다. 근데 보니까 저게 동물이에요. 그러면 고양이다. 이거 틀렸잖아요. 후권 긍정에서. 똑같아요, 지금이요. 나쁜 짓 하면 고통받는다. 고통받아요. 나쁜 짓 했구나. 어렵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안 했는데도. 실제로 안 했는데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볼 경우에는요. 아까 고양이에 의해서 봤듯이 전혀 논리적으로 무관한 얘기예요. 지금 고통받는 게 나쁜 짓 한 것 때문일 수도 있긴 있을 거예요. 8분의 1 정도.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주위 잘 안 살피고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챙길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고통이 왔을 때 이게 업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예방할까든지 이제 어떻게 발생했는가 따져가지고서 분석적으로 그래서 그 해결책을 갖다가 찾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동생 건데 먹을 거, 동생 거를 뺏어 먹었어요. 근데 그걸 많이 먹었어. 배가 아파요. 그럼 동생 거를 뺏어 먹어서 아픈 걸까요? 진짜 많이 먹어서 아픈 걸까요? 많이 먹어서 아픈 거고요. 동생 거 뺏어 먹은 것은 또 다른 업을 지은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과보를 나중에 받을 거예요. 그 똑같은 걸 만약에 사서 동생을 다시 주면 그 업보는 없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또 새로 생깁니다. 또 생겨요? 모든 업은요, 탕감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업종자. 업의 씨앗이 수천 수만 가지예요. 매일매일 업을 지면서 새로운 씨를 심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이제 업을 지을 경우에는 그게 성숙하거든요. 업이요. 그게 불전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다른 업을 지었을 경우에는요, 따로 해서 나중에 과보를 받을 때 다양한 과보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다양한 이유가 각가지 업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런 경우를 어떻게 늘 생각하는, 전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 좋은 일이 생겨, 내가 그때 잘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구나.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이거 좀 비슷한 게 예전에는 누굴 도와주면 그 친구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친구를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어떤 누군가에게 나 이렇게 도움을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도와줬으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선행을 했든 악행을 했든 간에 그 행에 대한 과보는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뭐 내일 올지, 당장 올지, 내 생에 올지 모릅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받은 어떤 고통이 이게 다 업보다, 이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걱정되는 거예요. 예전에 잘못된 가오를 범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막 108배도 하고 부처님 때 빌고 나 다시는 안 하겠다 해서
제 마음은 변화됐고 이제 그런 행동을 안 해요. 예를 들어. 네. 근데도 그 업은 나중에 옵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닙니다. 이제 참여할 경우에 네. 참여가 다 성취됐을 경우에 그때는 그 이제 과보가 희박해지든지 사라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 생에 이 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옥에 태어날 업을 지은 악업을 지은 사람도 참여를 성취되게 하면은 현생에 골치만 아픈 정도의 과보를 받는다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성취가 언제 되느냐? 이 참여할 때 뭐 참여 하루가 와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상스러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꿈을 꿨는데 평소에 꾸지 않던 그냥 엄청난 꿈을 꿔요. 이제 상스러운 어떤 상을 보든지 이럴 경우에 아 나의 참여가 성취되었구나 하고 알면 된답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오늘 하여간 뭐 좀 길긴 하지만은 그 하여간 윤리에 대해서 선악에 대해서 한 3가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혜 다락방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정확할까? 정확할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는 예. 내 생각이 정확하다 하는 전제 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생각에 허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혀 세상에서 일어난 일과 무관한 일을 갖다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기도 하고 또 이제 분노하기도 하고 기뻐하고 또 흐뭇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주말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뭐 차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 하면은 운전하다가 아유 차 좀 그만 몰고 나오지. 근데 이게 역설이에요. 왜냐하면은 차를 그렇게 많게 만든 장본인이 나도 포함되거든요. 그렇죠. 자기도 몰고 나왔습니다. 역설적 일들이 실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